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형을 말하다의 진행자 카인드였습니다. 요즘은 조형물들을 시중에서 구하기 굉장히 쉬워진 만큼 대중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스태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스태츄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동상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형 분야에서는 피규어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조형하는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상 속 캐릭터를 현실로 재현하는 조형사 장태훈씨 모시고 오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장태훈이라고 하고 나이는 24살입니다. 현재 조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방송은 처음인지라 좀 많이 떨려서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장태훈씨는 저희 조형을 말하다에서 초빙을 드린 게스트이십니다. 근데 처음에 방송을 출연하실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출연을 약간 못 하신다는 쪽으로 가셨다가 어느 지점에서 저희에게 다시 출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고민점이 있으셔서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출연을 하면 자기 홍보도 굉장히 잘 되고 뭐 그 역적대인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별로 꺼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건지. 네, 우선 제가 작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활동 여력이나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서 뭐 얼굴을 공개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왔을 때 홍보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싶고 제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를 좀 이용해, 뭐 얘기하자면 이용이겠지만 뭐 이 방송을 통해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쨌든 고심 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잘 이용해 주셔서 본인 홍보 잘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4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조형사로 지금 활동 중이신데 조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미술 쪽에 관련 업계도 아니고 조형을 해왔던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중고등학교 때는 처음에는 가구 디자인이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디자인 쪽을 공부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대학교도 건축 디자인 쪽으로 가게 되고 졸업도 뭐 마쳤는데 이게 일을 건축 모형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 건축 모형 쪽 일이 생각보다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미를 어떻게 찾아보다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쪽 취미를 찾아보자 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취미를 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음악, 스포츠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엔터테이너적으로 많이 도전하셨네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찾아보게 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약간 궁금해진 점인데 보통 취미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형을 택하기가 되게 쉬운 그쪽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취미로 삼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도 있고 수집하는 것도 있고 혹은 게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조형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원래 취미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이 저한테 더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걸 조금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게임 말고 좋아하는 게 영화였는데 영화에 대한 영화 보는 것만 말고 영화 물품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게 되다가 뭐 이렇게 영화 배우나 영화 캐릭터들을 만든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형물들을 쭉 찾아보다가 이걸 만드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다가 이 만드는 직업들을 찾아보자, 이 만드는 곳을 알아보자 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조형하는 곳을 알게 돼서 조금씩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으로 취미를 시작으로 한 이 조형이란 것이 지금 현재 주업이 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기엔 원래 건축 쪽이 주업이셨고 이게 취미라고 들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전환점으로 삼아서 바로 이 조형으로 바꾸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애초에 건축에 대한 재능이라는 것도 모를 뿐더러 이제 네. 건축이 나한테서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대학을 나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근데 이게 취미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첫 조형물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좀 큰 반환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조형 쪽으로 점점 기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직업으로 좀 선뜻 다가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지금 장태훈 씨는 그 학생이 아니고 네. 성인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전향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혹은 본인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네. 특히 뭐 어머니 아버지도 다 반대하셨고 왜냐하면 직장이 있었으니까. 네, 그죠.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시간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되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감정적으로 제가 끌리는 부분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첫 작품 완성됐을 때 그 완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조형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장태훈 씨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큰 결정을 해서 지금 전환점을 삼고 지금 현재 조형사가 되신 거군요. 야, 이건 참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평생을 계속 해왔던 걸 내버려두고 이렇게 조형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형사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현재 활동 중이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하나의 캐릭터를 조형하고 그 장면 아니면 그 상황 여러 가지를 조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조형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캐릭터 조형을 하고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 캐릭터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시는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점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캐릭터에 대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캐릭터를 조형한다고 하면 네. 그거를 3D화 시켜야 되는 건데 그 느낌, 그 2D나 아니면 영화상 그리고 그 영상 속의 느낌을 그대로 조형화 시킨다는 게 굉장히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끌어오는 거가 가장 중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의 느낌을 그렇게 잘 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객관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캐릭터들도 많이 조형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모르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형물이 깔끔하게 나오거나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러 얘기들을 들어봄으로써 이 캐릭터는 뭐 이런 캐릭터다,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자문을 받고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인식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주관적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저 캐릭터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예 다른 캐릭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놓으신 거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캐릭터의 느낌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조형사이시니까 조형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캐릭터 조형을 할 때 느낌보다 이 조형적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뭐 힘드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동세입니다. 제가 동세에도 굉장히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왜냐하면
약간의 팔의 각도 그리고 아니면 그 캐릭터가 전혀 취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캐릭터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가장 동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그 동세로 인해서 캐릭터성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하고 네. 죽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캐릭터의 그 동세를 또 살리려면 이 근육 조형 이런 쪽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인체 쪽도 공부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얕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조형의 아까 말씀하신 울그락불그락한 예. 이런 근육의 느낌을 그냥 막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완성품을 보고 나선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밀조밀하게 치밀하게 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그럼 지금 현재는 많은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좀 발전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작업은? 보통 제가 어쨌든 간에 주업이 조형이라지만 네. 우선 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끝난 후 그러니까 한 오후 시간은 전체 다 조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 주도 있고 이 조형도 하시려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고 네. 저는 그 전에 건축 일을 하면서 이걸 포기하면서 대가라는 걸 지불했잖아요. 시간이라는 대가도 지불하고 네.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면 제가 뭐 피곤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신 조형사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셨던 작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해주신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됐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가장 조형을 시작하면서 아 이거다 라고 처음에 만든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나오는 다스몰이라는 악역입니다. 다스몰하면 그 얼굴에 문양도 있고 아무래도 네. 되게 사악하게 생긴 그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조형을 하셨죠? 처음에는 뭐 이거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처음 배울 때 제일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셔서 만들게 된 게 다스몰인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고 이걸로 가장 접근하는 게 내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 가장 이상적이겠다 라고 해서 처음 조형물을 그걸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캐릭터의 뭐 처음에는 전신으로 하려 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제 실력이 무리가 있어서 두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캐릭터가 막 화를 내거나 막 우락부락한 표정을 짓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정적인 표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표정도 주지 않고 약간 무감정 이러한 그냥 무표정이죠? 무표정인 캐릭터를 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정이 많이 없죠. 그리고 제가 처음 실수한 게 이미지를 잘못 구해가지고 좀 마스크 사진? 코스프레 하는 마스크 사진을 구해가지고 뿔 위치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정배열이 아닌 네. 중간에 뿔이 하나가 달렸는데 그거를 정배열로 해가지고 로브를 못 씌운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교훈을 얻은 첫 작품이시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첫 작품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점점 발전을 해가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실력은. 그리고 뭐 또 다른 캐릭터 조형을 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디즈니 캐릭터 중에서 또 곰돌이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으로 읽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곰돌이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이 좀 강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스몰과 곰돌이푸를 좋아하는 그 성과 악의 양면성이 가득한 내면이 참 독특하다 느껴지네요. 절대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나쁜 사람이라 말씀드릴 적 없지만 예, 아무래도 좀 언밸런스한 그 조합이기 때문에 약간 신기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그럼 이야기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곰돌이푸 조형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캐릭터도 뭔가의 공식이 있고 이 캐릭터로 인해서 많은 이점을 얻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이 캐릭터 조그만 캐릭터 하나 조형하는데 굉장히 많이 손이 많이 가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제가 장태훈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뒷조사는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장태훈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고릴라 조형을 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릴라 조형은 캐릭터 조형이 아닌데 혹시 어떻게 하다 그 조형을 하신 건지?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꿈이 수의사, 동물 사진작가 이런 걸 정도로 뭐 건축으로 직업을 했었긴 했지만 동물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조형으로도 동물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도하게 된 게 처음 고릴라입니다. 그 고릴라 조형이 정말 생동감도 있고 막 화난 듯한 포악한 표정도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표정을 또 만드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를 아름다운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는 고릴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 안에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제 욕심 때문인지 표정이 원하는 대로 점점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예 그냥 분노하는 뭔가 포효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보자 조형물에 좀 분노를 담았는지 완전하게 화나 있는 고릴라로 조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장태훈 씨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욕심과 분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엄청난 작품이겠군요. 네, 어쩐지 그 표정에서 생동감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또 이 동물 조형을 다른 것도 혹시 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코뿔소라는 동물을 조형을 했는데 덩치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원하던 느낌이 안 나와서 그런지 그거는 지금 조형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하시게 되셨나요? 네. 본인이 작업하시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느낌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느낌이 좀 어긋나게 되거나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저는 성격이 좀 쉽게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완벽 추구를 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좋게 가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여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다방면으로도 흥미가 있으시고 네. 또한 이 조형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예의가 됐듯이 1부에서는 인터뷰, 2부에서는 장태훈 씨가 만드시는 이 작업의 그 모습을 담는 영상, 3부에서는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저희가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조형을 말하다는 조형을 통해서 본인을 홍보하고 싶은 분들을 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 아토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미팅 후에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장태훈 씨는 현재 저희 조형을 말하다를 위해서 준비 중인 작업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작업은 온라인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가로시 헬스크림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통칭 와우죠. 네. 와우죠. 예. 저도 와우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 가로시 헬스크림을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캐릭터가 악역이라고 하지만 와우라는 세계관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악역에 대해 끌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제 안 좋은 성격이 나오게 되네요. 예. 그러면 단지 캐릭터성에 끌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이 게임에 여러 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네. 인간, 오크 둘 중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뭐 반짝이는 갑옷, 대칭인 갑옷, 여러 가지 무게감이 있는 갑옷에 비해 오크는 비대칭인 갑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가죽, 나무, 강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덧대고 또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이 뛰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이런 반짝반짝한 디테일이 아닌 뭐 하나하나 부속품에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도 담겨 있고 이 캐릭터성이 이 장비 같은 거에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더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거에 이 캐릭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작업을 통해 혹시 도전하시는 부분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비에 여러 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죽 장갑 같은 경우는 가죽의 질감이 있고, 여기 여기 장비가 뿔이 달린다 그러면 뭐 뿔이나 아니면 이런 뭐 뼈의 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감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조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가로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조형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오크 종족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워낙에 크고 덩치가 큰데 혹시 스케일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지금 제가 보통 하는 스케일이 5분의 1 아니면 4분의 1 크기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40cm에서 뭐 크면 70cm까지 가는데, 이 캐릭터는 애초에 크기가 엄청나게 큰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 60cm 전반에서 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크기가 굉장히 큰 조형물이 완성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와우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하는 작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어서 빨리 완성하셔서 3부에서 빨리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훈 씨께서도 아무래도 이 미래에 대한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조형사로서 쭉 미래로 갔을 때 그 미래의 본인은 어떤 조형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런 열정이나 좋아하는 감정들이 식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좋아하는 캐릭터를 계속 만들고 좋아하는 영상 속의 장면을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만든 조형물들이나 제가 수집하는 조형물들을 가지고 조그만 갤러리나 전시장을 만드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고요. 제가 수집하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조형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 아니면 조형 스킬, 아니면 제가 조형하는 사진들, 이런 걸 담아서 조형 책을 하나 집필을 하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에 유명한 스태츄 제조사가 있죠, 사이드쇼라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이드쇼 같은 한국의 브랜드 같은 인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큰 결심하시고 오셨는데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형사 장태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조형이나 스태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만한 내용이었다 생각이 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태훈 씨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여태까지 쌓아온 것을 버려두고 다른 길로 전향을 하신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장태훈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한 경험으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장태훈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